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게 그럼 가고 싶어. 이렇게 좋은 학교야. 근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특히 전형이 여러 개 있지만 학업 적성 검사라는 역량평가, 이 시험이 가장 변별력 있는 시험이고 이 시험이 가장 중요한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역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융합이 뭐예요?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삼육중학교 입시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학업 적성 검사라는 형태의 입시를 만드신 분이 김정석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저도 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 학업 적성 검사, 그다음에 심층 면접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여기서는 좀 팁을 공개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에 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조금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삼육중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잘하니까 이 상대적인 이 석차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내가 목표를 잃지 않고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삼육중학교에서 석차로는 이 하위권에 속한다 할지라도 내 목표를 향해서 나는 열심히 걸어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면 서울삼육중학교에 보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서울삼육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급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서울삼육중학교에 합격하고 문제를 떠나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많은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 세월을 통해서 내 자녀가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제 뭐 답변과 이제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뭔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학업 역량. 과거에는 뭐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과정부터 6학년 1학기 과정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걸 제가 이제 뜯어 고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삼육중학교가 우리 자녀들, 잠재적 우리 제자들에게 후행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은 우수한 학생들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또 이 학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학업 적성 능력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업 적성 역량 평가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과거에 그 대학교 그 학력고사 뭐 이런 거 시험일 때 그 파워 테스트, 스피드 테스트 이런 그 용어가 있었는데 이 파워 테스트는 일종의 역량 평가입니다. 역량 평가는 시간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평가예요. 왜냐하면 사고력이라든가 어떤 원리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스피드 테스트는 주어진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몇 문제를 푸느냐의 문제예요. 과거에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문제를 그 뭐 아무리 시간을 준다고 한들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역량 평가는 내가 몰라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아하, 요런 원리네. 이러한 이치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학업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삼육중학교 입시는 단순히 서울삼육중학교 입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입시에도 굉장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유익한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단순히 다독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한 권의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나름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 사고력, 이해력, 논리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초 과정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심화 과정까지, 경시 문제 그 수준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학업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삼육중학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평가의 방향은 학생들의 그러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을 기초부터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평소에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풀 수 있는 역량,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학업 적성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 선생님, 거기 중에서 이제 창의 융합형 문제, 이 융합형 문제들이 이 적성 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네. 융합형 문제가 어떤 문제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는데 이 창의 융합 문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과 간 연계 평가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도 충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일단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뭐 수학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든가 가학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뭐 서울삼육중학교 반이라고 해서 학원에서 특별히 이렇게 그 학생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있을 때도 입시제도를 막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소개서를 평가 요소에 넣다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느냐 하면 제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없앴어요. 자기소개서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그거 없앴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 글쎄, 그것을 이렇게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면접관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면접은 그런 것이죠. 혹시 내가 면접관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 모른다 할지라도 무슨 내용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모르면 모르는데요? 이런 점수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아주 몰라도 한번 이렇게 고개를 까우땅 대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되물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이런 걸 물으셨죠? 이렇게 한번. 그러면 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똑똑한데? 근데 제가 그거를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당황해서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라든가 이 뭐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독서를 충실하게 하면서 수학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심층 면접이 30점입니다. 100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30점의 채점을 어떻게 주로 할까요? 30점에서 0점까지 나올까요? 어떻게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제가 평가자도 아니고 그냥 제가 교장으로서 결제만 이렇게 하는데 했었는데 뭐 금년 입시는 어떤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일반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면 대학교 입시도 그러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필평가는 0점부터 10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뭐 틀리면 0점이죠. 그리고 이제 다 맞으면 100점이 되는 것이. 근데 면접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0점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참석을 했는데 그 30점 차이가 나는 그런 거는 아닐 것이다. 나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공무원 채용 시험이라든가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도 면접 볼 때는 30점이 만점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삼육중학교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한 25점을 기본점으로 딱 세팅을 해놓고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잘하면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 몇 점 더 줄 수 있겠죠. 못하면 거기서 마이너스 몇 점.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 30% 30점이면은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면접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 몇 점 가지고 이 당락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0점부터 30점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네.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또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그 학업 역량 평가나 심층 면접 문제는 어떻게 누가 출제하나요? 예, 궁금하시죠? 예, 그 부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학업 적성 문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혹시 뭐 선생님들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것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켰어요, 선생님들. 서울삼육중학교 선생님들이 그 역량이 되셔서 문제를 잘 만드시더라고. 외부 어떤 교육기관을 의뢰하는 거는 아니었고, 제가 있을 때에는 뭐 지금은 뭐 어찌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출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교과별 이렇게 모이셔서 교과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죠. 가장 궁금하고 좀 직접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 피해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안에 핵심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수학, 독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일찍부터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은 30점 배점이 크지만 그렇게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감점은 없지 않겠냐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구집에 설명해 오신 학부모님들에게 3.6중 입시와 아이들의 학습 자세 이런 것들로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서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읽고 나서 사실적인 측면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옳고 그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독서 내용에 나름대로 그 비판적인 어떤 부분도 좀 메모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국어 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책만 뭐 드립다 읽는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 다독보다는 아주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삼육중학교 학생들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수업하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보통 학교 아이들은 뭐 이렇게 장난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예요. 수업하는 게. 아주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아마 그러한 그 교육 환경 속에서 내 자녀가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삼육중학교 이제 도전했다가 떨어지면은 또 욕 디립다 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녀가 많이 성장했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를 교육하시면 돼요. 알겠죠? 너 거기 못 가면 안 돼. 이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그냥 서울삼육중학교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 그러면 돼. 그러면 6년 뒤에 다른 중학교, 다른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서울삼육중학교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또 서울삼육중학교장 이름이 여기저기 막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뭐 그냥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가짜 뉴스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 학원에서 뭐 100여 명을 그 합격을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학원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학생 정원 모집이 210명밖에 안 되고 구리시 남양주 포함해가지고 95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일개 학원에서 뭐 100여 명을 합격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학원 경영상 그렇게 뭐 홍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짜 뉴스도 좀 잘 이렇게 분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학교장의 경영 철학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학교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원을 선택할 때에도 학원장의 그 경영 철학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김의중 원장 오늘 초청에 응한 것은 학원에 와서 구주입에 학원 자랑하지 말아라. 소개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 원장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네. 우리 학원을 은근히 자랑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절대 구주입에 학원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유익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원장님의 그 경영 철학이 참 옳구나라고 생각을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는 그 최고 대표자의 그 마인드도 좀 살펴보시고 면담을 좀 수시로 하세요. 요청을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면담 요청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